Let's get it. Just, baby. 이 신세에도 규율이 있듯 이 피조물들의 세상에도 저들끼리 규칙이 있겠지. 지배자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 규칙을 지배하지. 내가 지금 인세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지배하려면 이곳의 규칙을 잘 알아야겠지. 그래서 한번 알아봤다. Just. 그래, 바로 들어가 보자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본주의의 규칙. Let's get it. 자, 간단해. 오늘 그 규칙이 5가지가 있어. 5가지. 그 5가지 각각의 규칙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이 뭔지 알았으니까 알기만 하면 거기서 끝이면 뭐 의미가 없지. 알 필요가 없지. 알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내 삶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 그걸 알아야 이 아는 게, 이 지식이, 이 정보가 의미가 있겠지.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rule number 1.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 얼마가 됐든 돈이 있어야 돼. 돈으로 거의 모든 걸 살 수 있어. 돈이 곧 권력이고, 돈으로 자기의 시간을 원하는 곳 또는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게 쓸 수 있지. 그리고 돈이 쌈뽕하게 많다면 이 정치, 미디어, 법률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지. 결정적으로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삶도 살 수 없지. 돈을 구해야 돼. 인간에게 있어 돈은 이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두 번째, rule number 2. 가치주의, valueism. 이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선 가치가 있어야 돈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가치는 인간이 기준이야. 이 범위와 정도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고 구할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라져. 양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효용, 만족을 줄수록 많은 돈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많은 돈. 그 다음 세 번째, rule number 3. free market economy system. 자유시장 경제. 이 지금 세상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뭐 거래하고 뭐 재산도 만들고 그러지. 이 가치를 돈으로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야. 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황 자체가 시장인 거지. 어떤 주제를 묶느냐에 따라 많은 시장이 있어. 금융상품 거래되는 금융시장, 노동력 거래되는 노동시장, 유통사업 유통시장, 부동산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 등 소재에 따라 천차만별, 그냥 각양각색이야. 아주 다채로워. 그래서 뭐가 됐든 지가 속한 시장에서 이 가치를 증명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 시장의 주체는 결국 피조물들, 인간이니까 인간에게 선택돼야 돼. 시장 경제는 자유로워. 같은 시장 내에 많은 상품이 있고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또 도태되고 그러지. 이 사람들에게 선택돼야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돼. 자, 그럼 네 번째 규칙, 국가 독점 통화 시스템. 이건 최근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인간은 오래전부터 교환을 통해 거래하고 그러면서 존속하고 발전해왔어. 이 물건을 막 교환하다가 이 다음에는 그 금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지폐로 거래하지. 종이돈을 만든 거야. 금은 실제로 채굴해야 되니까 세금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지폐는 금에 비하면 생산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이. 게다가 현재 통화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됐어. 이 몇 초 만에 딸깍딸깍 몇 번으로 없던 돈이 생겨.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없는 돈을 만들어내. 없는 돈을. 통화량 총량이 한정적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 그리고 그 통화는 국가가 독점 관리하고 있어. 국가가 직접 돈을 만들어내거나 국가의 통제 하에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만들어내지. 그렇게 만들어낸 이 돈은 이 대기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가고, 그 다음 순서로 이 투자자들이 그 다음 양만큼 들고 가지. 이 물가는 판매자가 가격을 올려서 오르는 게 아니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 확장이야. 인플레이션. 기존 물가에 돈이 막 쏟아져.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격 올리고 설비 늘리고 생산 늘리고 하지. 여기서 판매자는 꼭 물건을 만드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는 건 국밥이든 전자책이든 부동산이든 하물며 주식까지도, 그게 뭐든 가격에, 돈으로 거래되는 모든 건 그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막 쏟아진 그 돈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걸까? 그렇지. 앞서 말한 국가와 은행이 만들어낸 이 복사된 돈이야. 그리고 그걸 가져간 이들이 돈을 쓴 거야. 혹시 지금 상황 이해했어? 이 앞서 말한 돈 복사와 물가 내용을 다시 상기하고 한번 종합해보자고. 이 계속해서 복사되는 돈이 있고, 물가는 새롭게 생긴 돈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꾸준히 올라, 이렇게. 그리고 그 복사되는 돈은 누군가가 가져가서 쓴다, 이거지. 이제 알겠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시점이 중요해. 시점이. 이 복사된 돈을 쓰기 전의 상황과 쓰고 난 후의 상황이 달라. 이 물가가 1이었을 때, 물가가 1이었을 때 복사된 돈을 쓰고 그 돈이 연쇄적으로 사회에 쫙 퍼지면서 물가가 점차 오르고, 그러면서 여기 물가가 2가 되는 거지. 여기 물가 1이었다가 돈이 좀 퍼지고 여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은 언제일까? 그렇지. 물가가 1일 때. 여기.
이 돈이 복사되고 그걸 가장 먼저 가져가서 쓰는 게 제일 개꿀딱이다 이거야. 제일 유리해. 근데 물가가 2일 때 이 복사된 돈을 가지고 쓰면은 뭐 큰 의미가 없겠지. 그래도 그 돈이 내 품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최악은 면한 거야. 진짜 최악에 있어. 그걸 듣도 보도 못한, 구경도 못한 사람. 엿된 거지.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거는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돈을 먼저 가지는 자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거지. 포식자이기에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또 막대한 이익을 가짐으로써 포식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5번째 규칙. 법과 제도. 이 세상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돌아가지. 그리고 그거는 이 피조물들이 만들지. 자기들의 세상이니까. 그리고 다수의 그 피조물들은 이 소수가 만든 법에 의해 그 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법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만약에 피조물 네가 소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제대로 만들지 않겠어? 각 분야마다 법과 제도가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럴 수도 없어. 모두 각각 다른 상황이니까. 금융, 노동, 세금, 부동산, 소비, 주식 등 모든 분야의 법이 있어. 그게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을 정하고 그거는 필연적으로 누군가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겠지. 그리고 그 유리함이란 당연히 돈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해당될 테고. 자, 이렇게 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그 규칙을 알았으니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대가리를 계속 굴려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방법이 맞든 아니든 일단 스스로 대가리를 한번 굴려봐야 돼. 계속 굴리면서 대가리를 키우고 그렇게 키워야 포식자가 되는 것이. 다시 신격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첫 번째,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 이 돈이 많으면 힘을 가진다고 했지. 꼭 권력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도 의미하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면 힘을 가진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내 삶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들을 칭하는 말을 알아. 뭘까? 그 뭘까? 기득권자. 다 피조물들끼리 박 터진다. 이 돈이 부족하면 그 기득권자, 금마들한테 알게 모르게 휘둘려. 내 삶이. 온 세상이 돈에 의해 돌아가니까 큰 돈에 의해 휘둘리고 움직이는 것이. 이 방송 매체는 기업 광고에 의해 휘둘리고 법과 제도는 그 기득권의 세력을 위해 시장의 모든 상품 역시 많은 사람에게 간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충분한 돈의 중요성을 분명하고 강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마음가짐 잡고 들어가자고. 자, 두 번째, 가치주의. 어떠한 시장에서도 가치가 있으면 돈이 따라와. 그 크기가 클수록 이 돈도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가치를 자유시장에 보여야 돼. 지금 한국에서 뜨거운 주제인 노동시장 한번 보자고. 이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회 흐름을 봤을 때 좋은 대학에서 좋은 스펙을 가진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잘할 거다 라고 당연히 착각을 하겠지. 어리석은 피조물. 자, 그러면 그런 입장이 있어. 구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 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가 있지. 내 회사가 만약에 가치가 높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할 거야. 지원자가 많으면 실력이 좋은 가치가 높은 노동자, 인력을 원할 거야. 총량으로 따지면 일자리보다 사람이 더 많아. 경력자를 구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럽지. 구하는 자리는 적은데 들어올라는 사람은 많은 상황이니까. 피조물 당신이 사장이라면 대학을 갓 나온 실전 경험이 전무한,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키워야 되는 인력을 구하고 싶을까? 이런 와중에 요즘 갓 졸업자들은 눈이 높아. 그런 피조물들은 일자리가 잘 구해질까? 어쨌든 이런 자유시장에서 내 가치를 보여야 되는 것이. 가치만 있으면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있어. 그렇다면 두 가지 전략이 있겠지. 첫 번째는 우선 시장을 정하고 그것에서 원하는 가치를 보이는 시장 증명. 그 두 번째는 직접 시장을 만드는 시장 창조. 첫 번째 전략이 당연히 더 쉬울 거야. 첫 번째로 하겠다면 약간 구체적인 전술은 무궁무진할 거야. 지가 취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상위 시장 노동시장이고, 뭐 기술, 연구, 생산 중 뭐 노동의 유형에 따라 또 세분화할 수 있고, IT 기술 산업으로 또 산업 세분화할 수 있고, 반도체, AI 시스템, 자율주행 등으로 그 산업을 더 세분화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을 갈고 닦아다.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시장 창조. 이건 어렵지. 시장을 창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꼭 아예 없는 시장을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 세부 시장을 공략하라는 말일 수 있는 것이. 뭐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사업이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시장은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만 있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뭐 실력도 괜찮아가지고 특정 소재나 주제로 한정해가지고 그 그림을 SNS를 통해 파는 거. 뭐 아니면 또 대기업에 몇 번이나 이직에 성공한 노하우를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 등이 있겠지. 또 시장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니까.
같은 햄버거 시장에도 프리미엄 햄버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저가 햄버거가 있을 수도 있고 삼성도 지금 핸드폰이 저가형 핸드폰 시장이 있고 또 플래그십 프리미엄 폰 시장이 있고 그렇게 또 다르니까 저가형에서는 삼성이 다 먹고 들어가잖아. 근데 프리미엄에서는 아이폰이 먹는 듯이 또 그 같은 시장으로 보여도 세분화 시장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공급으로 수요를 만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시장 창조는 없던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 진짜 세부 시장을 내가 또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상품을 내가 딱 만드니까 어쨌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거라면 그 상품을 살 테니까 본질은 어떤 시장에는 지가 가치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 사장이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시장이 주는 거야. 그걸 명심하고 내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유시장 경제. 가치가 있는 거라면 그게 뭐든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이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체제지. 오직 소비자의 선택만이 살 길이야. 항상 소비자의 반응, 분위기, 유행을 살피고 그에 맞게 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영원한 상품, 영원한 사업은 없어. 언제든지 한순간에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닥치고 그냥 싸매고 가치가 있는, 선택받는, 잘 팔리는 상품을 이 시장에 내놔야지. 만약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직장을 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이고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 근데 앞서 말했듯이 거기서 끝이 아니야. 자유시장은 어떻게든 거래돼. 자유롭게 경쟁해. 이 직장을 구했으면 언제든 그 자리도 나보다 가치가 있는 다른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이 점을 상기해야 돼.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내 자리도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든 가치를 보여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국가 독점 통화 시스템. 핵심은 돈 복사지. 결국 본질은 부채, 빚이야. 이 복사되는 돈은 결국 주로 대출의 형태일 거야. 대출의 형태. 국가에서 복사하는 돈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은행에서 또 크게 땡길 수도 있고 은행은 또 정부에서 이미 그 돈을 뿌리는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을 결국에는 회사에서 가져가니까 서민은 일반인들은 개인들은 못 가져가지. 그러니까 그건 좀 논외로 치고 결국은 주로 대출의 형태인 것이. 일반적인 돈 복사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복사를 해야 돼. 물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빚을 내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겠지. 이거 모르면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살던 대로 사시고. 대출이 쉽게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 뭐 안정적인 직장, 뭐 안정적인 사업 매출, 수익, 뭐 빵빵한 뭐 주택 담보 아니면 주식 담보, 뭐 그런 것처럼 그 상태를 만들고 은행에서 돈을 복사해서 자산을 사야 돼. 자산을. 그런 다음 이 자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존나 버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대출은 가능한 한 이를수록 좋아. 이 통화량이 확장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지금 이 대출한 돈이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대출하고 1년 지나면 같은 1,000만 원이 아니야. 이 갚아야 할 원금이 꽁으로 줄어드는 거지. 지금 1,000만 원이랑 나중에 1,000만 원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커?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아? 지금 1,000만 원이지. 왜냐면 물가 계속 오르고 돈이 계속 복사되니까. 돈이 복사된다는 말은 돈의 양이 많아지고 그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이 나중에 1,0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땡겨 놓으면은 내가 이자만 갖고 있어도 그 원금을 조금 갚은 의미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른 1,000만 원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돈 복사 들어가자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법과 제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내가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규칙을 이용하는 거. 그 두 개. 규칙을 만드는 거는 존나 어렵겠지. 그 피조물들의 더럽고 지저분한 그 정치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제끼고 규칙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이미 만들어진 규칙에서. 그리고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지 잘 알아야 돼.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 규칙을 다들 지키려고 하고 엄연히 잘 나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그거를 잘 이용해야지. 진짜 무법지대였으면 규칙을 아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 어쨌든 자유시장이니까 특히 내가 속한 시장의 규칙만큼은 잘 알아야겠지. 지금은 돈을 보는 거니까. 앞서 자본주의에서 유리한 놈은 이 복사된 돈을 먼저 갖는 놈이라고 했지. 그리고 자산 매입. 이 돈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부를 좀 쌓아야 되고 그것의 핵심이 자산인 거지. 이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 주식 그 두 가지지. 그러니까 최소한 대출, 부동산, 주식에 관한 규칙, 제도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이거지. 사업자도 자본주의 게임에서 유리한 놈이고 이 사업에는 세금이 중요하니까 사업을 한다면 세금도 추가해야 되고. 자, 이렇게 자본주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봤는데 어떤 놈 미래야. 자, 오늘의 후기 브리핑 시작. Just, baby. Just. 그렇지.
이 세상에 수많은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게임 각각에는 규칙이 있어. 내가 유리하게 살려면 최소한 가만히 앉아있다 피해보기 싫으면 그것에 대해 알아야지. 아쉽게도 가만히 있는다고 피해보지 않는 순진한 세상이 아니야. 그전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다고 0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야. 계속 마이너스 지속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출혈됨이 들어오고 있다고. 의 규칙을 휘두르는 누군가에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살려면 두 가지 방법. 규칙을 만들거나 잘 이용하는 것. 규칙을 만드는 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 우리 같은 건 아니고 나는 피조물들이랑 다르니까 다시 신의를 되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일반 평범한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규칙을 잘 이용해야 되겠지. 이 세상엔 크고 작은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하나의 게임만큼은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지. 그건 바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 인류가 속한 자본주의라는 게임. 자 우리 모두 가만히 있다 엿되지 않도록 돈 공부 빡시게 들어가자고. 으이!